네, 안녕하세요. 고대 그리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교과서는 43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부분은 고대 그리스.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옆에는 안 나왔지만 그냥 이탈리아입니다. 여기 이탈리아고, 이탈리아의 동쪽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전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라는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여기로 쏙 들어가면 흑해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렇게 쭉 가면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죠. 우크라이나. 그래서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흑해입니다. 흑해. 바다가 그 검은색이다, 블랙이다 해서 흑해. 자, 보시다시피 어때요? 산이 많죠, 되게. 산지가 되게 많고, 그죠? 해안선이 되게 구불구불하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신전옥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테나입니다. 아테나. 지금 그리스 수도죠. 이쪽에 있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쪽에 스파르타라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나라를 도시국가라 합니다. 도시국가. 도시국가는 폴리스라 그래요. 폴리스. 경찰이 아니라 폴리스. 이유는 이제 여러분 이거 2000년 전 얘기예요. 거의 2000, 3000년 전 얘기.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하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다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만 사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그래서 그 동네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민족끼리 호전적이에요. 굉장히 싸움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같은 걸 많이 쌓겠죠,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폴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테네는 여기 바닷가 근처죠. 그러니까 배 타고 해상 교육을 많이 했어요. 이걸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얘네는 상업적으로 주로 이제 맹주, 거의 이 지역의 약간 리더, 보스가 된 거죠. 근데 스파르타는 이 라우리코니아라는 평야가 여기 옆에 보면 약간 평야가 좀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얘는 농업을 많이 해. 그래서 여기서 얘가 보스가 돼요. 이 펠로폰네소스 반대쪽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의 폴리스는 각각 독립적이에요, 여러분. 독립적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 두각을 보였던 두 나라가 있었더니 하나는 아테네, 하나는 스파르타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스파르타는 영화도 있어요.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뭐 보시면 안 되고 일단 언어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는 들었나 봐요. 우리도 이제 북한이랑 이제 한글 사용하죠. 한글 우리도 한글. 걔네는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했겠죠. 그리스어. 그다음에 올리포스 같은 신들을 숭배했다. 요게 이제 뭐 제우스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제우스랑 뭐 12신 해가지고 헬라, 그다음에 뭐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 그다음에 지옥의 신이 있죠. 하데스 뭐 이런 신이 있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든지 뭐 이 12명의 신이 이제 올리푸스라는 그 산인가? 신전 여기 신이 사는 데 있어요. 여기 숭배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제우스가 제일 주신이잖아요. 주인 되는 신. 그렇죠? 이 제우스를 기리는 것이 이제 올림피아 제전. 4년마다 이제 여기서 스포츠, 예체능 대회죠. 한마디로 예체능 대회.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시도 낭송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신 앞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만 출연 가능합니다. 아유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4년마다 요때는 서로 전쟁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데 현대 시대 때 이제 그 누구더라? 피에르 누구더라? 그 사람이 이제 구텐베르인가? 프랑스 사람이 이제 다시 하자 했는 게 이제 현재 올림픽이죠. 이 올림피아가 현재 이제 올림픽이 되는 거죠.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이제 앞서 설명했고요. 아테네는 돈이 많죠. 스파르타는 돈이 없어요. 농사 짓고 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없잖아. 그래서 농사만 많이 지으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농사 누가 짓습니까? 솔직히 힘들잖아.
그러니까 노예를 많이 시켰겠죠. 노예들이 근데 많겠어요? 적겠어요? 되게 많아요, 노예가. 스파르타는 적어요. 노예가 100명이면 스파르타 남자는 10명입니다. 그럼 만약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난감하죠. 그래서 스파르타에서는 7살 때부터 그 전사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 같은 훈련을 시켰어요. 7살 때부터. 여기는 교과서는 이제 80%가 넘는 노예, 군사 통치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봄인가? 봄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 노예들을 가서요, 살인합니다. 좀 노예 중에 똑똑한 애 있잖아요. 약간 지도자가 될 만한 놈. 얘네들이 이제 암살해요. 이런 것도 훈련입니다. 참. 아무튼 왜냐면 이게 생존이야.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스파르타는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이들의 뭐예요? 그리스에서는 아테나에서는 상업을 하다 보니까 농사만 시키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걸 시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노예들이 돈이 있으면 돈도 만지게 해요. 어느 정도 자유도 있어. 근데 스파르타는 농사만 짓게 해. 그러니까 이건 힘들잖아요. 노예들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스파르타도 이제 과거처럼 명성을 날리지 못하고 이제 망하죠. 이 지금까지 빅뱅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뭐 이런 건데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도 하잖아요. 어쨌든 패스. 아테네는 이제 그 시민들이 그래서 돈이 많아져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무기를 이렇게 삽니다. 옆에 보시면. 방패, 창 이런 거 지금 사려 그러면 이것도 돈 몇백 하겠죠. 그쵸? 그쵸? 자기가 직업 다니면서 몇백을 투자해서 살 수 있다? 중산층이잖아. 중산층.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방의 의무. 우리나라도 사실 다 모든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망하면 뭐 자유가 없잖아요. 노예가 되는 거니까요.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러니까 책임 의심이 있으니까 이들이 우리가 의무를 가질 테니 권리도 줘라.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권리.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래 니네 시민이 바로 정치하는 시스템. 그게 민주정치입니다. 민주정치. 뭐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요.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고 클라이스테네스가 있고 뒤에 보면 페르클레스가 있고 이렇게 다 시기급별이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딱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론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재산으로 참정권 정하자. 재산의 4개 계층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계층은 정치 참여해. 니네 좀 부자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니네 정치 참여하면 일은 언제 해? 못하지? 니네 정치하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산 기준으로. 근데 클라이스테니스가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이제 민회. 시민회의죠. 여기에다 들어와서 해. 이렇게 따져요. 500이네. 뭐 이런 걸 만들어.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월급 안 줘요. 우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 1,000 얼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업무 수행한다 그러면 뭐 보조금 같은 것도 아이고 안 돼. 어디 갔어? 돈이 더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수당이 없습니다. 수당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정치하고 싶어도 하기 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의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아마 했을 겁니다. 다수결로 이제 했고 또 하나는 이 독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또 돈도 많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추방했습니다. 방법은 여기 도자기 보이시죠? 이 도자기 파편. 이걸 도편이라고 그래요. 도자기도 그다음에 이 편, 이 파편이죠. 이 도자기 파편에다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6,000표 이상 이름이 나오면 시민이 2만 명이에요, 여러분. 시민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만 명. 2만 명 중에서 6,000표. 약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름이 많이 적히면 10년 동안 추방입니다.
대신 재산 몰수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억울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음 이제 페리클레스, 그러면 이제 헬라클레스에서 외웠는데 헬라클레스 그 힘 제일 센 사람 있잖아요. 신. 페리클레스 시대 때가 이제 전성기입니다. 이 사람 때 이제 그 돈 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한 번쯤은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시장 같은 것도 이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뽑아요? 그냥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추첨제로. 누굴 뽑아요? 남자만 뽑았습니다. 18세 이상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 노예, 외국인은 없어요. 시민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추첨과 수당제의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외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국적 받은 사람 있죠. 그렇죠? 그건 외국인. 이 사람도 배제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당제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겁니다. 자, 그렇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도시국가를 뭐라고 불렀어요? 폴리스라고 그러죠. 폴리스. 폴리스. 근데 여기는 싸움이 전쟁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언덕에다가 이렇게 아크로폴리스라는 걸 지어요. 그러니까 신전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신전에 가가지고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신앙 생활을 하는 곳이고 또 방어의 중심지가 된다. 그 밑에 아고라가 있어요. 아고라. 아고라. 선생님 수행평가의 이름이죠. 아고라. 아고라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인데 여기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시장 거래도 하고 말도 하고 주로 남자들이 이렇게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철학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뭐 이 사람. 이 사람이 얘기했던 장소가 바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여기서 이제 얘기, 토론을 한 거죠. 그렇고 그런 그리스였는데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공격을 당해요. 그 다리우스 3세라는 사람부터. 아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 아니 3세지. 다리우스 3세 때. 그래서 여기서 페르시아한테 질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페르시아가 군대가 더 많거든요. 그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리스는 게임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웬걸 이 아까 그 평민들이 전쟁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왜 졌냐? 페르시아는 우리 별로 안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폭풍이 쳐가지고요. 배가 오다가 이제 난파돼요. 두 번째 왔을 때는 일단 얘네가 군대에 사람은 많은데 다 그 지금으로 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여러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이다 보니까 또 그 관용 정책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풍습을 인정해줬어. 그 풍습 중에는 뭐도 있어요? 언어도 있겠죠. 그래서 군대가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면 그걸 다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뭔가 공격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언어가 6개 국어인가? 뭐 6개 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명령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뭐지?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 군대가 너무 뭐지? 그냥 사람만 많지 뭐 이렇게 명령해도 잘 딱딱 이제 안 듣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뭐 그리고 다민족이니까 페르시아에게 꼭 충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민족도 아닌데. 근데 여기 그리스는 좀 다르죠. 아무튼 그래서 이 그리스가 이겼다. 여러분 뭐 마라톤 전투는 이제 여기서 이긴 이제 그리스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아테네인가 거기까지 뛰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뭐 그런 이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 거리가 한 42km인가? 그 정도 돼가지고 이게 현대 마라톤 경기가 됐다 뭐 그런 거죠. 여기 마라톤. 사라미스 이거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였고
그랬는데 이제 아테네가 그 다음에 잘 나가요. 아테네가.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약간 그 시기한 거죠. 아테네가 이제 세금도 많이 걷고 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가 스파르타 편이었던 애들까지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약간 아테네가 선 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싸워요.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에요. 이 스파르타가. 이걸 30년 동안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6.25 전쟁도 여러분 3년 동안인가 4년 동안 3년 동안 싸운 거죠. 3년 동안. 물론 현대 전쟁으로 해서 좀 비참하긴 했지만 30년 동안 싸웠어요. 세상에나. 그래서 그 틈에 그 앞서 설명했지만 마케도니아가 이 그리스를 공격하면서 어부지리로 그리스를 이제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문화를 또 알아야 돼요. 문화. 그리스 문화가 바로 서양 문화의 그 오리지널입니다. 그 기독교 문화와 더불어 기독교 문화와 이 그리스 문화, 요 문화가 그 서양 문화를 아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입니다. 합리적이고요. 인간 중심적은 왜 그러냐? 신이 나와요. 신도 인간처럼 생겼고 인간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에 나오는 그 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신. 이 신은 전지전능한 신이야. 그쵸? 그런데 그 뭐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들은 인간처럼 뭐 술도 마시고 뭐 바람도 피고 막 이런 나쁜 짓도 해요. 신이 막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고 되게 합리적인 문화를 가졌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문화라는 것은 이들이 이제 철학을 되게 좀 중시했어요. 철학은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 뭐 그런 뜻이래요. 지혜. 그러니까 이성을 중시했다는 거. 그리고 조화와 균형의 미학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베끼냐? 여기 보면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그다음에 원반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황금률이라고 해서 황금률. 빨리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철학을 이제 발달시켜서 철학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런 자연 철학가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나왔는데 그 과학에서 이제 나오죠. 원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뭐 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5세기 때 되면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이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을 먼저 중심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적이다. 이런 걸 주장합니다. 소피스트.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고발당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소크라테스가 이 그리스 사람들이 뭐 전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약간 고집이 세요. 이 서양 사람들이 좀 있어 자존심이. 이 소크라테스가 그 자존심을 완전 밟아버립니다. 뭐지 자신의 어떤 그 철학 논법으로. 그래서 적이 많았어요. 소크라테스는.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스파르타에게 그러니까 아테네를 배신해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근데 머리도 너무 좋아. 그래서 적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이 소크라테스 제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아테네에서 못 살겠다 해서 스파르타로 도망갔더니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소크라테스 제자야 이러면서 더 싫어하는 거죠. 이제 소크라테스가 가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막 눈물 연기라도 했었으면 사실 봐줬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내가 맞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네가 맞아? 그래 그러면 너 사형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사형됩니다. 근데 뭐 죽으면서도 뭐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뭐 그런 스토리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죽어요, 실제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는데도 안 도망쳤어. 그래서 평생 이제 철학자로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겠죠.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이제 서양 철학에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서양 철학의 반은요, 바로 이 두 사람의 얘기예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건 이제 뭐 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왜 여기까지만 나왔지? 이렇게 나왔나? 그다음에 역사가 이제 역사라는 책이 쓰여져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중에서 의사가 될 사람이 많겠죠. 요즘 의사 직업이 또 핫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의학.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가 될 사람은 먼저 병자에 대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뭐 그런 거. 뭐 돈 벌려고 뭐 의사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중에서는 물론 돈을 많이 법니다. 지금 거의 예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학은 피타고라스, 그렇죠? 피타고라스. 요게 이제 거의 2500년 전 그때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요게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역사는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그리스의 역사는 되게 약하게 나옵니다. 이때만 약간 바짝이었었어요. 어쨌든 네, 수고했습니다. 꼭 교과서 한번 읽으면서 복습해 보세요.